안녕하세요. 경제 지식이 쑥쑥, 상식이 톡톡 터지는 경제 통계 바로 보기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밀폐용기 회사 락앤락 혹시 아시나요? 투명하고 잘 깨지지 않으면서 밀폐력이 좋아서 이 주부들의 그 워너비 상품 아이템 중에 하나죠. 이 락앤락이 1978년에 설립한 회사인데요. 창업자 김준일 회장이 최근에 자식들에게 회사를 물려주는 것을 포기하고 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을 했습니다. 네. 국내 주방용품 1위 기업이자 전 세계 120여 개국에 밀폐용기를 수출했던 알짜 중견기업이었는데요. 경영권 승계를 포기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높은 그 상속세율도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짐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상속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최고 50%로 일본에 이어서 OECD 국가 중에 두 번째로 높다. 네, OECD 평균이 26.6%인데 그거에 비해서도 2배 정도 높은 세율인 것 같습니다. 네. 도대체 상속세율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죠? 네. 이유는 잘 모르겠고요. 네. OECD 평균이 아마 이게 어디서 자료를 마련했는지 모르는데 제가 알고 있는 건 한 15% 정도 되거든요. 이게 신문 기사에 난 걸 제가 참조를 했거든요. 제가 그 OECD 데이터를 보면 그 중에 15개의 나라가 상속세가 아예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을 하면 15% 정도 되고요. 이 중에서 이제 미국이 아마 이게 이제 옛날 데이터라서 그럴 거예요. 지금 미국이 40%를 22%로 낮추겠다고 트럼프가 그러고 낮추겠다고 발표만 한 거 아닌가요, 아직? 그러고 있고 다른 프랑스, 독일 이런 데도 폐지하겠다 이런 논의가 있죠. 그렇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마 많은 제도를 일본 거를 이제 복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데인지 몰라도 특히 또 여기다가 이게 50%가 최고 세율인데 일정 규모가 넘으면 10% 가산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큰 기업의 큰 부자들한테. 그래서 그런 경우는 60%가 돼서 사실은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 상속세율을 갖고 있는 나라고요. 일본만 해도 가업 승계를 하기 위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자산이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고 있고 독일이 30% 이렇게 돼 있는데요. 가업 승계를 해가지고 승계한 쪽에서 일정 부분의 고용을 유지하면 거의 100% 면세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업을 승계할 때는 기업이 경영권의 위협을 받지 않고 승계하도록 해서 이 최고 세율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고 실제 세율로 보면 우리나라가 아주 가혹할 만큼 높은 세율입니다. 네, 이 상속세가 그러니까 가장 큰 목적이 부의 이전, 대물림을 방지하는 그런 목적이라고 보면 될까요? 근데 부의 대물림이 왜 나쁘다고 생각하는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이게 대부분은 위선적인 얘기거든요. 내가 부를 축적하면 과연 내 자식한테 안 줄 거냐. 근데 나는 돈을 못 버는데 남이 본 사람은 물려주는 게 나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는 배 아프다를 넘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죠. 뭐냐면 자본주의는 자본이 축적돼야 기업이 탄생하고 기업이 운영되고 거기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 기업이라는 게 아무 때나 무슨 시장에서 뻥튀기 하듯이 뻥 튀기면 기업이 펑 튀어나왔다가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그 언론이 부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중소기업하고 독일이나 선진국의 중소기업 차이를 하면 독일의 소위 히든 챔피언이라고 하는 강소기업들이 있죠. 이 강소기업들의 평균 영역이 한 60년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명품을 만드는 기업들은 스위스 이런 데 보면 다 200년 이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몇 대를 걸쳐서 경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하루아침에 안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게 주인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이 가도 계속 되느냐. 우리 아까 지금 예를 들으신 락앤락 같은 거라든지 최근에
이런 사례 여러 군데 네. 보도되고 있어요. 사실은 특히 이제 그 창업자가 예기치 않게 갑자기 돌아가시면 이렇게 골치 아파지죠. 네. 이 상속세율이 너무 거의 개인의 재산권을 다시 정부가 다 빼앗아가는 거의 약탈적인 상속세율이 있다 보니까 이 경영권을 넘겨주기 위해서는 편법적으로 상속을 미리 준비를 하고 이런데 이런 준비 없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시고 그러면 자식들이나 유족들은 기업의 경영권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사태가 되고요. 이 상속률 다 내고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 우리나라가 이제 대기업을 물려준다 그러면 60%니까 100% 대기업은 뭐 지분이 얼마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한번 100이라는 거에서 60%를 띄워주고 나면 일대가 내려갔을 때 60을 띄워주면 40 남았을 거고요. 돈을 별로 못 벌어서 그대로 다시 40을 한 대 더 내려가면 거기에 또 60%를 띄어가니까 한 3대쯤 내려가면 국가가 다 가져가는 네. 거죠. 그러네요. 그죠? 예, 그래서 40 남은 거에 60%는 24%를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16%만 남는 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또 60%를 가져가면 한 3대만 들어가면 100이었던 게 그 가족이 가질 수 있는 거는 10도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니까 3대만 가면 국가한테 다 귀속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자유시장 경제인데 개인이 축적한 부를 국가가 다시 다 회수하는 제도예요. 특히 50% 넘는다는 거는 그런 네. 거죠. 예. 그러면 우리나라의 지금 OECD 통계를 보면 250인 이하를 고용하는 대기업 비중이 그리스와 우리나라가 이제 OECD 국가 중에 최하위, 가장 적죠. 그럼 이게 상속세 영향도 혹시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기업이 영속할 수 없으니까 아주 큰 대기업들 아니면 기업들이 이 영속을 해서 좀 오랫동안 경영이 돼서 튼튼하게 돼야 그게 큰 기업으로 성장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런 명품 기업들이 안 만들어지는 것도 원인이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우리나라가 그 고용을 많이 하기 어렵게 하는 네. 이유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나라가 이제 기업이 자꾸 그 제조업 중심으로 했는데 국제 경쟁력을 상실해서 자꾸 줄어들고 있는 원인,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나라는 상당히 잘못된 상식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부의 상속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본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가족 경영의 그 가업, 소위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데 전 세계적으로는 기업의 한 90%, 80% 이상이 다 가족 경영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가족 경영이 사실은 표본이 거의 표준이라 볼 수가 있고 그 아주 대기업에 한해서 금융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하고 공개를 해서 이제 소유가 분산되는 경향이 있는 건데 마치 그게 표준인 것처럼 얘기해서 가족 뭐 우리 재벌 특히 족벌 뭐 이런 걸로 아주 나쁘게 보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편견이 작용해서 우리나라의 이제 가업 승계가 어려웠고 또는 승계를 하는 쪽은 이렇게 50%뭐 이런 거를 60%를 내고는 경영권이 유지가 안 되니까 그 유지하는 방편 중에 하나가 이제 순환 출자였던 네. 거고요. 자기 지분이 적더라도 계열사 지분을 통해서 순환 구조를 아니면 늘 이제 논란이 되는 뭐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M&A를 통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편법을 쓰는 그런 게 해서 편법 내지는 불법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그래서 돈 번 사람들을 거의 범죄화한다고 그럴까요? 편법을 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과중한 상속세율이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전문 경영인이 경영을 할지 가족이 경영을 할지 이거는 뭐 주주가 결정을 할 수도 있고요. 어느 하나 결정을 해서 그 기업이 운영을 해서 시장에서 성과가 나는 거 그게 또 성공한 기업으로 남고 이런 거니까 사실 정답이 없지 않나
네, 그런 그리고 생각입니다. 그거는 네. 개인의 재산권이기 네. 때문에 개인들이 결정할 문제인데 최근에 우리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금감원이나 정부가 나서서 법에도 없이 뭐 삼성전기, 뭐 삼성생명한테 주식 팔아라 말아라 하고 하는 것들이 지금 그런 것들이죠. 그 남의 재산 주주가 어떤 주식을 갖고 있는 것들을 합법적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법을 바꿔서 또는 법도 없는데 정부가 압력을 가해서 어떤 주식을 팔아라 말라 하는 것들은 일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국가의 횡포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자행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트럼프 정부도 상속세를 폐지하겠다고 발표를 한 바가 있고요. 프랑스, 독일도 상속세를 폐지하는 추세인데 우리만 계속 역행하고 있는. 예, 그렇습니다. 상황인 이 것 같습니다. 상속세는 사실은 우리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쓸 건가 저축을 할 건가는 나의 판단이죠, 그죠? 그런데 돈을 안 쓰고 저축해 놨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죽으면 다 세금. 뺏는다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식이 2명 있어서 한 자식은 공부를 되게 잘해서 똑같은 돈을 10억씩을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데 한 친구는 공부를 잘해서 외국 유학까지 다 보내서 뭐 박사학위를 받게 하고 좋은 직장을 받게 했다. 그러면 그것도 부모로서 좋은 투자죠. 네. 근데 둘째 놈은 아무래도 공부는 잘 못할 것 같고 사업은 잘할 것 같다. 그러면 얘한테는 공부에다가 교육에다 쓰지 말고 사업을 할 수 있게 돈을 넘겨주면 그 자식한테 똑같은 투자를 한 거거든요. 근데 앞부분에 교육에 투자한 거는 아무런 얘기를 안 하고 돈을 물려주거나 이 친구는 더 극단적인 경우로 해서 어떤 이유든지 뭐 장애가 있든지 뭐든 해서 경제 활동을 잘 못할 것 같다. 그러면 이 친구한테 내가 집도 사주고 뭐 재산을 물려주면 부모는 내가 번 돈에서 자식들한테 처지에 맞게 돈을 나눠주는 건데 안 쓰고 줬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뺏어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게 더 정의로운 거냐, 네. 이게 공평한 거냐의 이슈가 되고요. 이거는 내가 이미 이 근로소득세 다 내고 그렇죠. 이미, 그러고 했고 집을 샀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뭐 취득세, 등록세 다 내고 네. 그랬던 거고 재산세 내고 다 낸 건데 거기다 또 가진 거니까 2중 3중 과세다 이런 얘기가 있고 과연 그게 정의로운 거냐 그런 게 되는 거죠. 네, 제가 안 그래도 마지막으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상속세가 과연 정의로운가? 저는 사실 외모를 뭐 늘씬하고 뭐 이쁜 얼굴, 뭐 우월한 외모를 물려주는 거나 돈을 물려주는 거나 사실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마치 돈에만 이렇게 뭔가 큰 차별을 두는 것 같아서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성격 차이 때문이라도 사회적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뭐 운동신경이 좋아서 돈을 잘 버는 사람, 노래를 잘해서 버는 사람 뭐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1000년을 연습해도 노래를 해서 돈 벌 기회는 없는 교수님, 거죠. 딴 건 다 잘하시는데 노래는 못 부르시나 사실 보네요. 노래도 그렇고 운동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그러면 누구는 운동 잘하는 신경을 물려받아서 가수가 스타가 돼서 운동, 네. 떼돈을 버는 건 괜찮고 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것만 그게 부당한 건 사회적으로 부당한 거냐 그런 기준도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다른 것들은 천부적으로 준 거는 아마 생물학적인 특성은 뺏어갈 수가 없고 돈은 사회가 뺏어갈 수 있으니까 뺏어간다는 거 외에 뺏긴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뺏기 쉬운 거는 누구의 미모를 뺏어갈 수는 그렇죠. 없고 네. 뭐 운동신경을 뺏어갈 수도 없으니까 그런데 돈은 뺏어갈 수 있다라고 보이는 거죠. 그래서 마치 돈을 물려주는 것이 사회정의에 반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아주 자의적인 해석이고 사실은 공평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리고 이 공평한 거 이전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본이 축적이 돼야 다른 사람 그 축적된 자본으로 기업을 많이 일으켜야 다른 사람한테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사회가 발전하는 거고
그것이 다른 사람의 부에도 관여하는 거기 때문에 자본 축적을 부정하는 건 사실은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거고 시장 경제를 부정하는 거고 부의 성장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없이 정부로 다 빨려가서 정부가 하는 대로 정부가 그 돈을 다 쓰면 잘 된다 그러면 그게 공산주의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지나친 그 상속세는 사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부분적인 공산주의입니다. 이게 사회주의고 공산주의인 네. 거죠. 왜냐하면 그 부가 정부 쪽으로 다시 다 가는 네. 거잖아요. 그죠? 근데 개인의 축적을 인정하지 않고 정부 보고 계획 경제하면 망했다라고 하는 건 역사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뭐 어떤 분들은 이런 것들이 또 뭐 성경의 희년제도와 관련 네. 있다 뭐 그런 걸 갖다 붙이는 분들도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감기에 걸려가지고 제가 오늘 상속세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